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재테크 파트너 스티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주식 투자로 평생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거나 아니면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펀드를 사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항상 접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런 투자라는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며 손실이 나지 않게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가장 중심에는 우리가 기법을 배우려고 하는 성향이 엄청 강해요. 주식 투자를 아주 잘해서 수익을 내는 나만의 어떤 비법 같은 게 만들어지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시장에 마치 그런 기법이나 희귀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 마냥 많은 유튜버들과 경제방송 채널 운영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능력과 그런 재능과 자기만의 스타일. 근데 그걸 자기 걸로 잘 소화하지 못해서 신비로운 기법이 있거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거든요. 이게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다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게 주식 투자에서 평생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주식 채널이나 서적이나 강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동시에 정답이면서 또 동시에 오답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걸 보고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은 자신이 처한 환경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 그만큼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먼저 환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자거나 뭐 주부거나 서로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학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 규모가 모두 다릅니다. 시드머니가 100만 원인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인 사람도 있고 1억인 사람도 있고 수십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이것도 달라요. 그리고 내가 미수나 몰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미수를 했을 때는 자산 관리, 즉 스탑을 어디에 놓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기준을 고려해서 매매를 하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 직장인인데 뭐 분봉 단타를 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회사 일도 안 되고 주식 투자도 안 돼요. 다 실패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전업 투자를 하는데 한 3년이나 5년씩 묵혀두는 매매를 한다. 그럼 너무 할 일이 없어요, 매일. 매매에 대한 감각을 유지할 어떤 트레이딩 같은 걸 해볼 기회도 적어지고, 자기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냥 이거 한번 볼까요? HLB라는 이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냥 차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어느 이렇게 좁게 볼까요? 어느 차트를 아무데나 놓고 보더라도 추세나 어떤 성향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추세가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 아랫단에 오면 매수를 하고 요 윗단에 가면 매도를 한다라는 아주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요건 이제 일봉으로 본 거거든요. 일봉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르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은 한 주에 하나의 봉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자기가 정한 원칙이에요. 요 라인 밑에 있죠. 밑에 라인을 깨면 손절을 한다. 라는 이 원칙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 상단에 오면은 수익을 실현한다. 이런 단순한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스권 매매가 아니라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갇혀 있는 지점에서는 매매를 안 해요. 이렇게 뚫고 거래량이 팍 실리는 걸 보고 나면 비로소 돌파에 가담하는 매매를 하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런 큰 수익을 또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돌파 매매는 완전히 돌파하고 아주 큰 거래량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되고 난 이후의 조정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요 상단과 요 돌파가 시작됐던 지점과의 반 라인을 꺼요. 그러니까 이렇게 4등분선을 끊는 거죠. 그럼 요 반 정도 조정이 된 시점,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반등되는 거 보이죠? 요런 매매를 하겠다라고 자기가 규칙이나 원칙을 정했다면 그런 매매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스윙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 기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매매를 좋아하느냐, 어떤 매매를 하느냐는 답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자기 걸 소화를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스윙의 관점에서 들어갔는데 단타의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난 단타의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스윙이나 장기 투자로 가버린다든가 하면 이제 엉키고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매매의 기준이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처럼 어느 종목의 어느 차트를 놓고 보든 중요한 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 주식의 흐름, 그러니까 나스닥과 S&P의 흐름, 그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종합지수가 지난 1년간 이렇게 빠지다가 지금 쌍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손실나기가 힘들어요. 아주 이상한 뭐 재무적으로 위험한 종목이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이 풍부히 되고 있는 테마주에 자금을 넣게 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넣어도 거의 대부분 다 수익이 나요. 그런 걸 감안해서 매매를 하시면 아주 좋고, 다음에 아주 단순한 거 있죠. 차트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지지와 저항만 알면 돼요. 그리고 추세만 알면 되죠.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 다시 놓고 볼까요?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추세는 어떻게 되죠? 추세는 아래에서 위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권시장은 모두 상승 추세에 있죠. 지금 요 구간에 있어요. 근데 하락 추세에서 매매를 한다고 치면 이런 추세선 하나 그어놓고 요런 데서는 매도를 하고 요런 데서는 매수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우고 매매를 하는데 이 또한 작은 파동이거든요. 이걸 또 크게 놓고 보면 자, 요거를 요 파동 안에도 이렇게 작은 파동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 작은 파동을 매매하는 분들은 요렇게 매매를 하겠죠. 요 작은 파동을 매매하는 분은 요렇게 추세선을 놓고 또 매매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요런 매매를 한다는 거죠. 요런 매매를. 근데 어떤 사람은 스윙으로 길게 가요. 노란색 선을 보세요. 노란색 선을. 그럼 요런 분들은 요런 추세선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요런 추세선이 나오는 거죠. 요런 추세선. 그러니까 어떤 추세선을 가지고 할 건지, 그리고 현재 시장이 흐름 추세가 상승 곡선인지 하락 곡선인지 이 정도면 끝나요. 다른 매매 기법 필요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매매 기법은 이 추세선을 알고 나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A의 기준, 즉 여기에 빨간색 선 있죠. 여기에 빨간색 선, 요 빨간색 선 작은 파동을 타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만약에 이제 이게 상승 추세면 이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점점 올라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밑에서 이 단기 추세를, 요런 추세를 타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요런 추세가 나와버려 가지고 장기 투자로 간다면 색깔을 초록색, 내가 여기서 샀는데 잠시 수익 났다가 손실 나면서 계속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자기의 최초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면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딱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손실의 규모가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열의 아홉의 주식 투자자들은 A의 기준으로 진입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는 거죠. 다시 난 B의 기준으로 손절 계획을 변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30%가 된다? 그럼 그때부터 포기하기 시작해요. 마이너스 20%가 넘어간다? 15%가 넘어가면 저는 무조건 자르거든요. 심지어 저는 마이너스 10%도 용납을 못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0% 정도의 될 크기의
손실이 나올 것 같으면 적어도 플러스 2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15%가 넘어가거나 30%가 넘어가면 심리적으로 포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열의 9은 손실이 나는 이유는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덮어둬 버려요. 그러니까 손실의 규모를 내가 10으로 정했으면 마이너스 10%에 주식 차트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탑 로스를 그냥 걸어둬요. HTS하고 MTS 다 우리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설정을 딱 해버리고 매매를 하고 굳이 차트를 본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가는 거고 그 전략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주식 투자로 평생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주식 투자로 평생 꾸준히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환경과 그릇,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자기가 정한 기준, 시장의 기준은 너무 많아요. 아주 많고, 그게 모두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걸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자산 관리하시고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